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3년 9월 9일 CAT 1급 이번 주에는 2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3개 중에 첫 번째 문제죠. 네,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라고 해야 되나? 이 참 문제 풀기가 어려워요. 한 문항에 이제 문제 2개 들어가니까 첫 번째 문항이라 그럴게요. 네, 첫 번째 문항. 그래서 이제 템플릿 제공이 되고 템플릿에 있는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2D 도면 만드는 거. 이번 영상에는 수정하고 최적 산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공되는 템플릿에는 이제 이런 거 없고요.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건 지우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블록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제공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유념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 실제 시험 보실 때 반드시 타이틀 블록을 인서트해서 작업하는 맛이, 그러니까 타이틀 블록에 관련된 형태를 직접적으로 그려준다든가 그렇게 되면 전부 감점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는 유의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이 블록은 지울 거고요. 이제 치수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제 작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요, 치수를 확인을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요 끝점까지 거리가 보니까 76. 시작부터 바로 나오네. 76이 나오네요. 80.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당연히 이제 요 부분이 이렇게 멀어져야겠죠. 그런데 요거에 연관돼서 하나 더 확인돼야 될 게, 만약에 이제 이 치수가 다르다 그러면 이 치수가 다르냐 안 다르냐는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67.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부분, 그쵸? 요 부분은 수정이 안 된 상태 그대로고, 이제 요 부분만 수정이 됐다. 그렇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지금 보면은 4mm 차이죠. 76이면. 그럼 4mm 가면 67에서 4 빼면 63이 나오겠구나. 이제 요 부분만 요 면만 이제 수정이 되면 되겠다. 이 면이 가는 건데, 이 면이 이제 수평하게 갑니다. 얘가 수직한 선이 아닌데 수평하게 간다는 얘기는 이 면 전체가 뭘로? 이동. 무브로 가야 된다. M인데 왜 W를 써버렸죠? M이 이동으로 가야 된다. 무브로 가야 된다. 옵셋으로 가기에는 대각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나 작업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워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mm를 이동시켜 주자. 시작부터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면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이니까 F 엔터. 그 다음에 이동이니까 M 엔터. 자, 그리고 어느 면? 요 면. 요 안쪽에 있는 이 면이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찍고, 여기서 직교 켜진 상태에서, 지금 직교가 꺼져 있는데, F8 해서, 방향 잘 보셔야겠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 방향으로 몇 미리? 4mm를 가야 된다. 자, 4하고, 엔터. 자, 그리고 명령 종료할게요. ESC에서 종료하고, 자, 요 위에서 딱 바라보면, 이제, 80에 63. 도면에 있는 치수대로 딱 맞춰졌다. 요건 수정이 잘 됐네요. 자, 요거는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DLI로 확인할 거, DLI 해가지고 이제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21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중심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요 형상이 요 중심선 기준으로 대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치수는 대칭 치수로 중심선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요 가운데를 잡아야겠죠. 가운데 정중앙을 잡아서 딱 떼보면 43. 요것도 딱 맞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DLI 해서, 자, 여기서 여기를 땅 찍으면 안 맞습니다. 112.3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땅 찍으면 여기도 안 맞습니다. 49.37.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상태로 보면 안 맞으니까 수정해야지. 수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앞에서 이제 제가 한참 전에 이거 얘기 나온 지 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요새 요 근래 문제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다시 나오네요. 자, 보시면 수정되어 있는 치수가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소수점. 소수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소수점들을 수정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려면 얘가 소수점 두째짜리 0.37에서 끝나는 거냐,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거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1 책성창 이렇게 열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여기서 1차 단위에서 정밀도를 좀 8자짜리까지 해보세요. 8자짜리까지 쭉 갑니다. 쭉 가요. 이거 8자짜리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무한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치수의 수정은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저기 있는 치수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어딘가에서 수정을 하면 맞아질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치수는 이렇게 그냥 기입해둔 채로 넘어갈게요. 기입해둔 채로. 그 다음에 이제 각도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DAN 여기서 여기 69도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찍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각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클릭했는데 반응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모서리 선이 아니에요. 요렇게 타원입니다. 타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이럴 때는 좀 불편하겠지만 여기 중앙에서 여기 중앙까지 이렇게 사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다시 평면도 돌려준 다음에 DAN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 잡아서 선을 그려줘가지고 측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1도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치수가 틀린 게 총 4개가 나오죠. 4개가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쪽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는 의도적인 부분이 아니다. 즉 이쪽에서 수정을 작업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는 거고요. 이쪽은 요 두 개가 요 부분 요 포인트 하나니까 한 세트다. 한 번만 수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는 건 다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면도 볼게요. 정면도 밑에 있는 화살표 이렇게 딱 클릭해 가지고 뷰큐브에서 정면도 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 기입하려면 갑자기 말이 생각이 나네. UCS를 변경을 해야죠. UCS 엔터. 자, 지금 바라보는 쪽을 X, Y로 할 거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뷰 해주면 돼요. 뷰 V 엔터. 그래서 이렇게 UCS가 X, Y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치수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LI 해가지고 요 선의 끝점, 그렇죠? 제일 끝점. 바닥에 있는 끝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위에 끝점 잡아서 딱 되면 107. 요거는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요거 주의하세요. 간혹가다 이제 요 끝에를 확인하신다든가 아니면 여기는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 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요 끝에를 확인하시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치수를 교묘하게 중간 쪽을 찍었네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있는 선 여기다. 그래서 DLI 해가지고 이제 요 점 찍고 요 점 찍어서 당겨 보시면 50이다. 즉, 요 위치와 요 위치는 맞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이제 DAN 해서 각도죠. 요렇게 16도고요. 딱 봐도 이거 대칭 각도죠. 대칭 각도. 물론 이제 정확하게 대칭 각도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DAN 해가지고 여기 찍어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가 몇 도, 정확하게 절반인 8도가 나오면 대칭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도면에서는 확인하실 필요 없어요. 이 도면에서 중심선 있고 각에 대한 한쪽 각에 대한 특정 각이 입력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도면 제도법에 의해서 이거는 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대칭 치수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이다. 즉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차이가 나는 게 이게 16, 그렇죠? 16. 그 다음에 여기 30. 그러면 14도. 14도인데 이게 편측으로죠. 편측으로 해요. 편측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7도씩 안쪽 7도씩으로 이제 조여야 된다. 이거를 이제 로테이트로도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 테이퍼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로테이트로 하게 된다면 이면 따로 처리해야 될 거예요. 2개. 로테이트로 2번 실행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테이퍼를 사용하면 한꺼번에 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테이퍼를 쓰는 게 더 낫다 라고 권장을 할 거고요. 테이퍼를 쓸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거. 테이퍼를 쓸 때 이제 우리가 테이퍼를 하기 위한 기준선을 잡아주는데 기준선 첫 번째 점은 반드시 이 선상에서 즉
정확히 말하면 이 면에서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 면에 있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요 면에 해당하는 데에 그 어떤 점, 저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저기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여기 특정할 수 있는 포인트를 따진다면 뭐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뭐 이 점을 잡든 이 점을 잡든 아니면 이 점을 잡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여기 있는 점들 중에 한 점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찍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선을 뽑아주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구배 방향이라고 하는데 그 구배 방향 선을 잡아주는데 요 첫 번째를 여기서 찍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찍느냐 아니면 수직하게 와서 여기서 두 번째를 찍느냐 요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부호가 달라진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16도니까 이 선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치를 유지한 상태, 요 점의 포인트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각도가 커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쪽만 그린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게 몇 도가 돌아가야 된다? 7도가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두 번째를 여기로 찍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찍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첫 번째 찍은 선에서 내가 지금 이쪽으로 찍었다 그러면 이쪽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형상이 파이는 상태예요. 최적이 줄고 있다. 그럴 때는 플러스 값이다. 자,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점을 이제 여기로 찍었다. 여기 찍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요만큼 형상이 더 7도만큼 형상이 더 돌출되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테이퍼 같은 경우는 각도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요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면 테이프로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돌릴게요. 이렇게 돌리고 여러분들 좀 다른 선들 막 겹쳐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를 vs 컨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보면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포인트가 요 포인트예요. 요 포인트 유지되려면 이 포인트를 갖고 있는 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선을 그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는 평면이 어느 면이냐면 지금 요 면이에요. 이렇게 이 면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요 점이 이어도 되고 뭐 요 점이 이어도 되고 뭐 요 점이 이어도 되고 요 점이 이어도 된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예요? 이 점이어도 돼요. 이 점이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 떠 있는 거에 가려져 있는데 요 점이어도 되고 요 점이어도 되고 상관없다. 그 중에 하나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포인트들은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솔리드 에디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F 면입니다. 면 해주고 그 다음에 테이프 해줄 거죠. T 해주고요. 그 다음 면은 이렇게 전체가 다 하이라이트 되는데 정확하게 안 찍히죠 지금. 이게 이렇게 그렇죠. 요 면하고 그다음에 요 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면, 요 두 면이고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포인트를 찍는데 뭐 제가 알겠잖아요. 여기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되고 여기를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찍어도 되고 여기 찍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여기 찍을까요? 여기 찍고 이쪽으로 빼면 요 위쪽으로 빼면 내가 법선을 이제 위쪽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 혹시라도 뭐 이쪽으로 빼시면 안 돼. 이쪽으로 지금 뭐는 이쪽으로 빼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테이프 방향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구배 방향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 아니면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빼는데 위로 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플러스 값을 입력하면 된다 그랬죠? 최적이 주는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그냥 7 그렇죠? 그리고 이제 ESCS 명령 종료하면 30. 요 50은 변화가 없죠? 요 치수 제가 일부러 입력해놨어요. 그대로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컨트롤 Z.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솔리드 에디트. 자, FT. 자, 요번에는 자, 여기서 요면하고 아이고 또 제가 이거를 되게 싫어하는 게 제가 이게 컨셉으로 잘 안 놓잖아요. 안 놓는 이유가 이 면 선택할 때 이상하게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윗면을 찍었는데 다시 할게요. vs 2D 와이어프레임. 이 상태가 전 좋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구분해서 보실 수 있는 게 좋아요. 솔리드 에디트 자, F 자, 여기서 T 해주고 이제 이면 보면 엉뚱한 면이 선택 안 되게 이면 그쵸 제대로 선택됐죠. 파랗게 하이라이트 됐고 그다음에 이면 그쵸 엔터. 자 그다음에 아까랑 같은 포인트 찍을게요. 아까 여기 요 포인트 찍었죠. 요 포인트 찍고 아까는 위로 뺐는데 이번에 아래로 뺄게요. 아래로 수직하게 해서 클릭. 요때는 부호가 반대가 되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자 그리고 ESC 30도 그쵸 딱 나오죠. 그래서 저 부분은 테이퍼로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물론 로테이트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2번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회전 축은 중요한 거 여기다. 요거 약간 헷갈리게 돼 있는데 요거 주의하시면 돼요. 문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를 만들 때 함정이라고 하죠. 이렇게 함정이 파져 있는데 이 함정 간혹 가다가 일부 이제 뭐 학원 원장이라든가 강사님이라든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일부 학원 원장이나 강사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일부러 애들 틀리라고 함정을 내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다녀봤을 거 아니에요? 초중고등학교 이제 우리 국영수 시험 문제를 보면은 함정 안 파나요? 문제를 만들었는데 함정을 안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틀릴 만한 걸 내는 게 문제예요. 그게 평가고. 그냥 누구나 다 당연히 그럴 듯이 알고 있는 거를 문제로 내면 그건 평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학원 강사라든가 그 원장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냐. 저는 그런 의심이 가요. 지가 하는 게 뭐 교육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학생들 편에 서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가르칠 자격이 없죠. 어떻게나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학원 원장이나 아니면 학원 강사를 하고 있는지 참 의문이 가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려고 그럼 문제를 만들려고 만들지 문제 아니게 만들려고 문제를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대체 바라는 게 뭐야?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건 딱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엉터리로 가르쳐도 무조건 합격하게 만들어주세요. 자기네들은 대놓고 엉터리로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가르칠 실력이 안 되는데 나는 그래도 내 학생들은 내가 엉터리로 가르쳐도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요. 이 무슨 개떡 같은 마인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 함정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에 함정이 있는 걸 어이씨 뭐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 치수는 다 맞았어요. 아까 요거 맞았고 지금 요 치수 50하고 30 이렇게 딱 보시면 그렇죠? 보시면 요 포인트 딱딱 지금 맞죠? 50 맞고 그 포인트 유지되고 각도는 30도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치수는 지워줄게요. 아직까지도 저기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치수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우측으로 갈게요. 우측으로 딱 가서 이 상태죠. 자 다시 이제 UCS 바꿔야겠죠. UCS 엔터. 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XY 평면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V 엔터 V로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 일단 반지름 DRA 자 여기 34 예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끝에서부터 요 센터까지 50분이에요. 그러면 DLI 요 끝단에서 여기 센터까지 여기 중앙 잡되고 아니면 여기 갖다 댔다 이렇게 중심점 잡아가지고 이렇게 59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I 보면은 요거는 이제 여기 직선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보면 딱 꺾이는 점 있죠. 요점 딱 보면 24.03 요거를 맞춰주면 되는 거냐?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소수점 나왔네. 그래서 얘도 컨트롤 1 해가지고 소수점 자릿수를 8자리까지 빼보면 8자리까지 쫙 간다. 무한소수 나온다. 야 그러면 뭐 얘도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겠네 라는 건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LI 여기서 여기를 땅 찍어요. 29 요거 맞죠? 예, 맞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여기 37
뒤에 라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37. 안 나오네요. 근데 얘도 MA 복송복사로 6줄째까지 늘려보면 무한소수다. 그럼 얘도 의도한 바는 아니다. 그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라인. 여기서 여기까지. 자, 14.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1. 맞고요. 그 다음에 DRA. 여기 반지름. 자, 요거 안 잡히는데, 안 잡히는 이유는 돌려보면 여기에 이제 요 호에 관련된 것들이 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대각이니까 타원, 여기도 대각이니까 타원, 여기도 대각이니까 타원이에요. 대각이 아닌 데가 있어요. 여기가 직이죠. 즉 여기 얘를 딱 찍어주면, 그리고 화면을 이렇게 돌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게 겹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저 대각이 아닌 선이 선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보면 140이다. 자, 평면도 이쪽 딱 눌러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하면 140이다. 즉 요 반지름이 다르다. 근데 요 반지름 치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소수점이 아니네. 그렇죠? 소수점이 아니에요. 소수점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 반지름 치수를 맞추면 뭐가 바뀌겠어요? 이게 지금 반지름이 137인데 140이니까 3mm가 줄은 거거든요. 줄면은 요 치수 얘가 중심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여기 이렇게 중심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줄 거란 말이에요. 줄면 요 높이가 다운되겠네. 그렇죠? 요 높이도 다운되겠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 반지름에 맞춰졌을 때 요 치수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요 치수가 나오느냐, 그게 맞춰졌을 때 요 끝에 관련된 게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요 라인이잖아요. 요 라인이잖아. 그러면 요 치수가 나오느냐, 이 치수가 나오느냐 확인만 되면 돼요. 우선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수정한 부분은 여기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의 반지름을 3mm를 줄이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죠. 솔리드 에디트의 옵셋. 그렇죠? 면의 간격을 띄워주는 거예요. 3mm를. 3mm인데 3mm가 줄는 거죠. 줄려면은 옵셋에서 무슨 값? 마이너스 값으로 들어. 3mm가 커지는 게 아니고 형체가 더 돌출되는 게 아니고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값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리드 에디트. 아이고 잘못 쳤네요. 솔리드 에디트. 자, F 간격 띄우기 5다. 어느 면? 요 곡면, 요 면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자 그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3mm 만큼 들어가면 된다.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ESC로 명령 종료할게요. 그러면 치수들이 싹 바뀌죠. 싹 바뀌어서 우선 여기서 확인을 하면 137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어요? 37이 됐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어요? 10mm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평면을 보면 또 이렇게 돌려야겠죠? 저기랑 맞추려면 보면 109가 됐고 46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D 상태에서 어떤 치수를 확인했을 때 그 변화된 치수가 무한소수가 나온다 그러면 걔를 수정을 하려고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값이 다르니까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왜냐면 우리가 실제 사람이 설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으로 무한소수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무한소수를 내서 수정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치수를 바꿈으로써 같이 따라서 바뀌는 거겠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소수가 나오는데 걔를 수정을 하겠다? 값이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애당초 분석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니까 치수들은 다 지워주죠. 그래서 실제 얘가 치수가 수정된 거 보고 나면 치수가 다른 것들은 상당히 많았는데 결국은 요 부분의 치수가 달랐을 뿐이고, 그 다음에 요 각도가 달랐을 뿐이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다르고, 결국 세 개 다르게 돼 있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UCS는 원래대로 돌릴게요. UCS 땅땅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리고, 그
그다음에 여기서 평면도로 다시 돌려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등각도로 돌려줄 거예요. 등각도로 한번 돌려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최적 제대로 수정 다 끝났나? 치수 틀린 건 다 잡아줬으니까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보면 VOLUME 엔터.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딱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 딱 치고 나면 최적 봅시다. 660154 660154 1266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수정을 제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래서 2023년 9월 9일 CAT 1급 2교시 첫 번째 문항의 문제 1번 풀이를 다 했습니다.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이거를 2D 도면으로 변환하고 이제 도면 양식에 넣어서 도면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